학교폭력만 5년째인 무능력자가 학교폭력 초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1-2고요.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매년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학기에서 학기로 바뀔 때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업데이트가 잘 되어야 돼요. 두 번째 1-2 오늘 할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요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글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이 양식을 사용하죠. 일단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자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약간 이제 변경되고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제 요거는 공문 시행돼서 온 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2학기 때부터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법에 가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가해하는 사람이 학생일 수도 있지만 성인일 수도 있다. 심지어 여기 가해자에 교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칭합니다. 피해 학생 분리의사, 그래서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분리의사 확인서, 이 양식 자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들이미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불러가지고 면담을 대략적으로 전화해서 이 분리의사 확인서를 먼저 보여줍니다. 사안 번호이죠.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1호 사안이다 2022-1 이렇게 사안 번호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직접 희망합니다 또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를 작성합니다. 근데 아이한테 이거 보여주고 너 이거 희망하냐 안 희망하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겠죠. 이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피해를 주장하는 네가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방지 또는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서 동일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여기서 동일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분리의사가 필요가 없지요. 애시당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희망하지 않습니다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학교 내에서만. 그럼 또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냐, 같은 교실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의사를 희망하면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반과 7반, 피해를 주장하는 친구가 7반이다. 반이 심지어 떨어져 있어도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시간 등에 마주치는 경우가 두렵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해야 됩니다. 여기 재밌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할 때 반이 달라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일 동안, 이게 이제 적용되는 기간이 3일인데 3일 동안 두 학생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의사 확인서고, 교실이 같은 교실에 쓰는 경우는 당연히 분리를 시켜야겠지만 교실이 달라도 분리를 시켜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가해 추정 학생을 수업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 추정 학생 이거 학교마다 뭐 다르게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학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피해 학생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 반이 다른 경우에 가해 추정 학생에게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두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점심 먹을 때도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한테 부탁을 드려서 밥을 선생님이랑 같이 먹고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 안에 있도록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두 학생 모두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권에 침해가 안 되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단점은 아이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안 오고 무작정 피해 주장 학생한테 찾아가서 뭔가 따지거나 뭔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계속 주시하고 보고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동일학교잖아요. 동일학교. 그러니까 학년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학년이 1학년을 때렸어요. 그런데 1학년이 이거를 분리의사 확인서에 희망합니다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3학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공격성이 다분하고
이전에 피해 학생이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을 하려고 찾아오거나 진짜 너무 공격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별개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예 교무실에다가 학생을 이제 가해 추정 학생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수업 각 교과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업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이런 거를 제공받아서 아이한테 계속해서 수업을 교무실에서 하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말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한테도 설명을 해서 아이가 집에서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골치가 아프죠. 어쨌든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일시분리합니다. 그죠? 사안조사 전단 게임으로 가해자, 피해 학생은 가해 추정, 피해 추정 이렇게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 한 줄 확실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오해 없으라고. 3일 이내에 실시하되 16조 제1항, 17조 제4항 참고로 학교폭력 업무하면서 뭐를 좀 보면 좋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검색하셔서 자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법으로 움직이는 아무래도 부서이다 보니까 16조 학교폭력 예방법 16조 1항 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되면 종료가 됩니다. 서로 쌍방인 경우에도 있어요. 쌍방인 경우에 서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의사를 모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복잡한데 A, B가 있어요. B가 나 피해봤어요 주장해서 이제 얘를 즉시 분리 신청했는데 얘가 기분 나쁘다고, 나도 자기는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나도 피해봤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분리를 서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얘가 맞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맞은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야 너는 교실에서 나오고 너는 교실에서 수업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의사를 모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교실에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케이스는 두 학생을 모두 다른 별도의 교무실이나 다른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를 둘 다 시킨 상태에서 둘 다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머리가 진짜 많이 아파요. 그리고 업무량이 상상 초월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모든 교과 선생님들한테 학습 자료 제공 받아야 되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설명해야 되죠. 동의서도 받아야 되죠. 요거 이제 부모님한테 사정 설명도 해야 되죠. 요거 아이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학습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또 계속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가? 수업 다 빼주면은 가능한데 수업을 빼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수업은 나는 들어가면서 이 두 학생을 케어해야 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부탁을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자,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시행은 당일은 분리기간에 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여기 재밌는 건 주말이 포함이 됩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금요일날 방과후에 했다 그러면 금, 토, 일 끝나요. 의미가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기간 중에도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취지가 왜 도입됐느냐, 원래 이제 가피해 관계의 학생이 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두 학생이 피해 학생이 자꾸 얘가 때릴 것 같거나 뭔가 이제 무섭거나 해서 이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긴급조치를 아이가 신청을 하고 담당 교사가 이제 학교장 결재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며칠이라는 사이에 두 학생 간에 뭔가 접점이 생겨서 학교폭력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즉시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를 시키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 3일 안에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교육 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분리조치를 시행한 분리기간은
학교 생활기록 작성 관리 지침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 또는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 그러니까 인정 결석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학교에 맞게 작성을 몇 월 며칠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이 학생이 너가 너무 피해가 크고 계속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불안하면 신청하기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확인서를 희망합니다 또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를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건 피해 추정 학생 이름만 쓰게 돼 있어요. 보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시행될 때 아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무슨 학교, 뭐 가나다 중학교장, 이런 식으로 작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서류가 필요하니까 꼭 잘 보관을 해두시고 학생 서명 받고, 그리고 이제 희망하면 분리를 시켜야 되고 희망하지 않으면 분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교폭력 담당하시느냐 고생 많으십니다. 자,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기시면 추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는 선은 이 정도 선이긴 합니다.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